지정 논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본계획안에 서울과 부산에 대한 언급만 있고 전북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그동안 넋놓고 있다가 총선 앞두고 관심을 갖냐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 금융중심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자리를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어떻게 갖고 달랐는지 그 이행 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칫 잘못하다가 또 내 탓 공방으로 정쟁으로 빠지지 않도록 제가 사전 경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금융도시 발전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야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핵심 결론이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금융중심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을 여러 차례 낸 이유는 최근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보고서 느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간호회를 방문해서 제정에 대한 약속을 했었고 국민의힘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하는 거 보면서 공약도 저렇게 파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미쳐서 저희가 금융중심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조용한 촉구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민주당이 비판적 성명을 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묻는 것은 진짜 공약과 그냥 해본 공약이 있을 수 없는 거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후보 시절 약속한 모든 것은 공약이고 이행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부산의 산업은행 이전은 법도 고치지 않고서 추진하면서 같은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 차이를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는 금융중심지 전북 공약에 대해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물었을 때나 최근에 윤준병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물었을 때나 또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금융발전위원장이나 국토부 장관에게 물었을 때 항상 분명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 금융심지 추진의 주무 장관입니다. 얼마 전에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도 답했듯이 전주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즉 신청하지 않은 전주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김대기 비서실장은 아직 1년밖에 안 됐다. 아직 4년 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하자마자 2개월 안에 모든 국정 계획을 반영했고 발표했고 그 후에 따라서 이행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공약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기금본부 전북 이전에 대해서 공약이 아니었다고 파기 논란이 벌였지만 당시에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라북도 의원들과 함께 공약이 맞다라고 거세게 밀어붙여서 결국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에 기금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고 해서 이전이 성사된 겁니다. 그게 2013년 5월이니까 불과 대선 끝난 지 5개월, 정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전북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무런 설명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인수인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제가 그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직접 수행한 장본인으로서 지역 공약 TF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도 그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공약 이행에 대한 요청을 받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그거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가균형발전비서관과 균형발전위원회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또 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지방 공약에 대해서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실천 계획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프로세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가 앞으로 협력의 대상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성명을 지역 문제로 내겠는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공약을 그냥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나온 반응은 약간 좀 뜻밖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했냐? 그동안에 내내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제기하냐라고 그랬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일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발표해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요.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2월 달에 기금본부가 전북혁신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17년 7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에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한다는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금융도시로 키우겠다고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년 4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보류했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지정하겠다라고 밝히고 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7월 달에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서 10개 과제 중에, 물론 여기는 부산, 경북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에 대한 좀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2021년 마지막 예산 심의 확정 단계에서 금융산업 특화 발전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또 금융위원회에다가 요청합니다. 용역을 2번, 3번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한 여러 계획들인데, 만약에 금융위원회가 정말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하는 앞선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고 했다면 이번에 이 3년짜리 추진계획 안에 어떤 언급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21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기본계획 보고를 다시 받는 자리에서 여기에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성토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그게 왜 빠졌느냐. 의지가 있다면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기본계획을 보고 채택할 때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민연금 국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내 금융기관 집적으로 성과는 이미 잘 알고 계시고요. 한 9개 정도의 국내 금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계획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조금 비교를 제가 이거로 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대 과제로 제시했고요. 윤석열 정부는 7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문서로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실에 전북에 와서 전북을 서울, 부산에 있는 제3의 금융도시를 육성한다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 제2 금융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도 더 중요하게 발언을 한 거죠. 아마 이거는 제3을 잘못 이해하고 아마 제2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입력이 된 거 아닙니까? 서울, 전주. 당선의 국정과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5개년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자도 있고 파일도 제가 배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그게 국정기획에서 발표한 백서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그 책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국정계획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역 공약을 다 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에 이제 기재부는 그거를 국정계획에 넣으면 안 된다. 이거는 지역 공약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추계가 없이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당시 제가 정부전 단장이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 균형 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 공약을 단순 선거 때 캠페인이 아니고 이행 책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국정계획 5개년 계획에 한 챕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뺐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활동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 후에 다시 또 지역 특화, 그러니까 전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추가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금융위원회는 일체 그에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하다못해 의견 수렴조차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연금이 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전북은 자산운용 중심 금융시설하고 못 박은 겁니다. 서울, 부산과 차별화된 자산운용 중심이라는 걸 분명하게 못 박았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 혁신도시에 관련된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교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있는 내용은 훨씬 더 선명하고 좀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금 특화 국제 금융도시 육성 가로 열고 제3 금융중심지 지정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기반의 자산운용 중심 제3 금융중심이라는 걸 다시 또 밑에 소술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서울 부산에 있는 금융도시를 육성한다고 했고 금융중심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금융중심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들을 갖춰서 가겠다 했지만 이번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제3 금융중심지가 분명한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노력과 계획이 정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뭐 설명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드린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좀 관련된 질문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중심지 해서 하시는 아니지만 결국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도 안 됐는데 지금 정부에 와서 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그때는 국민연금공단만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중심지법에 의하면 많은 금융기관이 직접 해 있을 것이가 첫 번째 요건입니다. 혼자 있는데 그게 중심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연관된 여러 기관과 민간 금융사들이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국민연금공단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금융중심 지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프라든가 직접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가 지정하겠다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던 거지 지정을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개의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것을 사무소를 냈고 인프라 관련된 구축도 진행되고 특히 이제 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주 여건이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들도 상당히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정할 만한 조건을 우리는 갖췄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논의를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논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게 공약 무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본회 출신 의원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가셔야 되겠나요? 움직임을 어떻게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정무위원회에 강성희 의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강성희 의원 또 전북 출신의 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강병원 의원인데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이거 금융중심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가서 좀 발언 좀 해라. 그래서 전라도 의회에 와서 발언하고 방송 토론에도 출연하라고 제가 요청한 겁니다. 본인이 그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4명의 의원이 이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계획 없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면 되게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거 부분 우리가 조금 놓쳤다.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지정을 노력하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약간 민주당 탓을 하는 좀 반응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앞으로 현재 계획은 저희가 다음 주에 전라도 출신들 여야 정당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정운천 의원, 이용호 의원, 강성희 의원, 다른 무소속 의원들까지 제가 다 연락을 했고 전라도는 전라도 도당 한병도 위원장 통해서 전라도 의원 참석할 거고요. 그리고 전라도 출신의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향을 전라도 둔 수도권 의원들이 많이 있고요. 뭐 사돈 며느리까지 합치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전라도 연구가 있는 모든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현재 전라북도에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김관영 지사한테 제안해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도내 의원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출신의 언론인, 금융계 인사들 이런 분들이 같이 좀 망라되어 있습니다. 곧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향후 전라북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계획도 좀 밝히고 그리고 정부의 관심 촉구하는 그런 회의를 조만간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21일 날 열리게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진 관련 회의에 전라북도에 대한 언급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장 지금 열어서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정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정부,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정부 기관들이 통해서 한 형태로는 반응이 없습니다. 유일한 반응은 1년밖에 안 지났다. 남은 4년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정부는 6개월 안에 국민연금기금본부 전부 이전을 결정을 했고 또 문재인 정부는 2달 안에 계획서에다 반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대로 휙 가면 그야말로 비율공짜 공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당시 기준하고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금융 추진 과정에서 기준하고 변경되거나 뭐 강화된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답답한 게 지금 2020년 전국 도의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어요. 이명현 후보께서 했었는데 왜 은성수 위원장은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조성에 이게 적성을 보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금융위원장을 규탄한 결의안을 채택했거든요. 예. 그때 내용을 보면 왜 전북에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 결의안에. 그럼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고 지금 김주영 금융위원장도 전주가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뭔가 객관적인 걸 갖고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 전라북도가 지금 기준의 요건에 갖췄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뭔가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금융중심지법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의 생각은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구상이었습니다. 그 1차적인 대상은 수도권이었죠. 여의도 중심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 발전 논자지 않습니까? 또 부산 출신이고 부산을 해양 파생 중심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서울과 부산을 둘을 지정한 겁니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서울과 부산의 국제 금융 경쟁력 높지 않았습니다.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거죠. 근데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부도 또 업계도 이 금융중심지 지정과 활성화 정책은 성공한 정책을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따라서 두 도시가 지정이 됐지만 실제로 두 도시의 국제 금융 경쟁력은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한 정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정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갖춰서 해야 된다라는 게 넓게 그런 광범위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조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냥 두 군데를 지정하겠다고 법을 만든 것이고 이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례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인식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뭔가 개량화할 수 있는 기준 요건이 있냐는 거죠. 금융중심지 지정에. 그게 없는데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못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량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 추진이 관련된 내용 용역 보고서 봤지만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인프라라든가 뭐 집적 여부에 대한 것을 용역 보고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결정적인 판단인지는 저희도 그 실무를 저희가 한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면 조건이 좀 안 돼도 지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중심지 지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전부가 제3의 금융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정부는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선 때 두 후보가 이번에는 그냥 금융도시가 아니라 세 번째 금융중심 지정을 약속을 했다고 하면 이 정부부터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게 전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 의회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전북 출신 아니겠습니까? 군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전북 출신이 금융위원장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이것을 이뤄냈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자꾸 이제 전 정권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계획 따라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정한 정도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슨 완성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엄격히 따지면. 왜냐하면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 지정이 됐지만 사실 무슨 금융위원회로부터 받는 무슨 재정적, 정책적 혜택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목표로 나가긴 하되 여러 집적과 인프라를 통해서 금융도시로 나가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것을 지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조건을 갖추고 지정할 거냐 약간 선호 문제의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정확하게 약속했고 이행계획 세웠고 실천했고 다음 정부에 넘겼는데 다음 정부가 일치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산업은행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법도 만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쪽에 정말 말 그대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기관을 법을 어떻게든지 법은 차후에 뒷받침하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여기가 금융중심지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북 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비판 충분히. 그러면 민당하게 묻겠습니다. 당에게 묻겠습니다. 산업은행법 어떻게 할 겁니까? 발의되면. 이제 개정 안 되면 못 가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그렇습니다. 그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점을 만약에 부산으로 옮긴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고 현재 민주당은 그 자체를 찬성하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지는 않습니다만 법 개정 없이 가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 쪽이 대응이라고 하면 뭐가 먹히겠습니까? 전라북도의 이 상황인데. 부산에서 오늘 이거 집회가 있지 않나요? 민주당 관련해서. 우리는 전북의 이 얘기를 하지 제가 부산 얘기는 아니 산업은행법 개정 안 되는 민주당 부산 이 얘기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반대할 게 없습니다. 부산에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논의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라북도는 뭘 하겠느냐 그걸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 부족함이 있었다, 불만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책임 공방 리턴 냈다 갈 거고 제가 맨 처음에 이 회견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비판하거나 규탄하기 위해서 제가 온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21일 날 금융위원회 회의 때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죠.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의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석이 지역구 한석, 비례 한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야당이 역할을 안 했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노력했느냐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신들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비난한다면 우리는 여당일 때는 얼마든지 제가 여당에서 과정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의 상태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지 사실 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비판 성명을 낸 거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협력해서 전라북도 현안 해결하기 나서자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탁하지 말고 정쟁하지 말고 또 내년 총선을 의식한 캠페인 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 핵심 요지입니다. 말씀에서 이어서 여쭤보면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는 개량화되거나 수치가 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금융지 자체는 항상 정치적인 어떤 화두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총선을 1년 앞두고 이때 다시 이슈로 논쟁이 되는 게 전라북도 입장에서 금융중지를 지정받는 데 있어서 정치 전략적으로 요 분리를 따졌을 때 그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일 좋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죠. 그럼 되지 않습니까? 밝히고 이제 세부 실천 방안은 그럼 산업은행하고 연계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어떤 생각이신지가 궁금해요. 그 문제는 산업은행 노조가 그거에 대한 산업은행 이전과 연계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조 쪽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드리기는 적절치 않으니까요. 저희가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도 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금융위원장의 상대로 이제 질의했었을 때 금융위원장이 속내를 사실상 드러낸 겁니다. 이게 전주가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된다는 이 의미는 전주가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어법으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격이 없는지 그렇게 해야 대응이 되죠. 그래야 몰아붙일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융중진지 지정이라는 것이 이게 정치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죠?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당 때는 책임을 제가 온전히 받겠는데 야당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책임론만 계속 지적한다면 그건 균형 맞지 않은 거고요. 여당한테 먼저 촉구하는 게 맞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도 정부를 비판했고 여당에게 촉구하면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민주당이 전 정부 때 여당이었으니까 왜 그때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요구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계속 돌겠죠. 제가 사실은 오늘은 그 얘기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단순히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대통령 주재 회의 때 기금본부가 다시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오버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민주당에 반대하니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제가 있는 한 절대 안 된다는 걸 정부 여당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 지금 무슨 일이 실현되는지 아십니까? 기금본부에 서울 분사무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옮기겠다고 저를 찾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 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오늘은 그게 주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깜짝 놀라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휙 들어와요. 우리도 모른 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를 제가 안 할 거고 어쨌든 핵심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최종 보고 때 정부 금융중심지에 대한 언급이 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건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그 다음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 부분은 저는 가급적이면 보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부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같이 섞여버리면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포함이 안 된 거에 대한 비판은 마땅한데 국민들이나 기자들이 답답한 것은 유지가 문재인의 일이에요. 그리고 답답했잖아요. 그리고 답답했는데 지금 와서 윤석열을 뭐 이런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가 목표인데 요만큼 가서 미진하다고 서운하고 비판하는 거 좋은데 아예 한 걸음도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했어야 되고 더 역할했어야 되고 지금은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조용한 역할이 아니라 싸우는 역할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천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저도 지난 1년 동안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회의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